안녕하세요.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6명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4분 소개시켜드렸고 마지막 2분 남았는데 사실 앞선 팀들은 되게 잘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면 한 분씩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두 분도 이제 기대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바로 시작하죠.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박준호 차장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박준호 차장이라고 하고요. 네. 기존에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고객자산운용부에서 한 10년 정도 투자 업무를 맡고 있었고, 처음에는 한중일의 성장주 투자를 배우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제가 국내 배당 펀드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후에는 좀 리츠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좀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고, 작년에 이지스 자산운용에 합류해서 현재는 리츠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왜 리츠에 관심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배당주 투자를 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보통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쫓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기업들이 금융이나 철강, 정유화학, 네. 이런 굉장히 좀 시클리컬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특성이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은 한 2, 3년 정도 경기 상승턴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빠르게 상승하고 배당금도 늘려주는데 또 한 2, 3년 정도는 이익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배당금을 줄이게 돼요. 그런 면에서 배당금을 굉장히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변동성이 좀 있네요. 네,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펀드가 한 2, 3년 정도 수익률이 좀 잘 나와야지 그렇죠. 투자 자금을 넣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경기 업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서 투자하게 되고 한 2, 3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사이클이 안 맞네요. 네, 그러다가 고생만 하시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또 다른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안정성 있는 걸 찾을까 좀 고민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번 중간에 미국 여행을 갔었는데 미국 여행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한번 묵었었어요. 신세를 졌었는데 그게 좀 아파트였고 자쿠지,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그런 아파트였는데 친구한테 이런 아파트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얼마 정도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세대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멀티패밀리가. 네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회사가 어떤 건지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습성상 찾아봤는데 이게 엑식스 프로퍼티라는 미국 아파트 주거용 리츠였고 이 기업을 잘 살펴보니까 한 25년 동안 배당금을 한 해도 빠짐없이 늘려준 기업이고 주가 역시 많이 상승해 있고 배당 성장률 역시 한 연간 7% 정도 평균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찾던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고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배당 투자다. 이런 면에서 리츠가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생각했고 리츠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다가 상품도 내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이지스에 와서 리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멀티패밀리 리츠 본 시기가 언제 정도였었어요? 그때가 2018년 정도였어요. 2018년. 네. 때마침 또 한국 리츠 시장이 이제 생장 시작하는 시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시 여쭤보고 이송희 과장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체증권 투자팀의 이송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한 2년 반 정도 글로벌 리츠 주니어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작년 7월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뭔가 펀드 운영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리츠 리서치를 하셨던 거네요? 네, 맞죠? 원래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그 건설부동산 RA 연구원이라고 하죠. 애널리스트 밑에서 연구원 과정을 한 1년 반 정도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는 리츠를 접한 게 2019년에 국토부에서 그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 나왔을 때 시점에 제 사수가 한번 너 혼자 리포트 한번 써봐라 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 리츠를 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운 좋게도 글로벌 리츠 주니어 애널리스트를 해볼 생각 없냐라고 회사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 1년 정도 리포트 써보다가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증권사가 보통 이제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츠를 담당하시고 요즘에 이제 리츠가 아주 높아지면서 이제 대체
투자 애널리스트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포지션도 생기고 또 글로벌 리치를 담당하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리치 팀도 따로 있고요. 그런 식의 약간 분화되는 형태더라고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이 리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방증하는 그런 어떤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리츠 ETF 이지스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이랑 협업해서 국내 ETF 그리고 글로벌 리츠 ETF를 준비 중이고요. 국내 ETF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올 예정인데 먼저 저는 리츠 투자하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의미가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저희가 보통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를 영어로는 랜드로드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세입자, 임차인을 테넌트,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일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예전에 랜드로드는 영지를 갖고 있었고 중세시대 영주, 테넌트는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고 이 소작농이 영주에게 바치는 이 농산물이 그게 일드거든요. 그렇단 말은 현대 자본시대,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소액을 통해서도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은 과거 중세시대 영주의 시를 누릴 수 있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ETF를 통해서 원래 저희 회사가 이런 점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우량한 부동산들은 일부 기관들이 사모펀드를 투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리츠를 통해서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소액으로도 이런 우량한 부동산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있고요. 물론 일반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 리츠 종목에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ETF를 통한다면은 그냥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ETF를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일반 펀드랑은 다르게 ETF는 판매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시장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ETF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츠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리츠 ETF가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많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아직 인덱스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면 또 추종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아마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요즘의 추세를 보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생각하기에 리츠 투자의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가장님 생각하는 리츠 투자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리츠를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제가 리츠를 봤을 때 아직 국내 시장에서 리츠를 뭔가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어쨌든 혼자 공부하고 외사의 리포트들 읽어보고 밸류에이션 방법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좀 애착이 생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리츠가 아직 뭔가 자리 잡지 않았지만 사실 시장 성숙도로 봤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 선진국들을 보면 리츠가 굉장히 크게 발전해 왔고 히스토리컬로 주가 흐름을 보면 엄청 시총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선점 차원에서 리츠를 먼저 제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전문성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리츠를 분석을 하게 됐는데 같은 관점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리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리츠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고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계속해서 저도 공부하고 있고 다 같이 이제 국내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첫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 약간 예고편 성격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앞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독자들한테 제공해 주실 계획이세요?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저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제일 흔히 알 수 있는 게 오피스, 호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리츠 시장을 보면은 12개의 분야 섹터로 나뉘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그냥 리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움직일 것 같지만은 사실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시장이 언택트와 컨택트로 분류됐는데 리츠 안에서도 언택트로 좀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리츠들이 있고
전통적인 좀 부동산을 하고 수 있는 컨택트 부동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뭐 리츠 안에서 다양한 세부적인 섹터에서 어떤 섹터가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환경과 만난다면은 어떤 좀 변화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지금 계획은 이제 매주 한 차례씩 글로벌 리츠 시향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니면 아시아 퍼시픽 시장의 주요 특징과 그 이벤트들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또 이미 저희가 이제 이지스와 대체증권 투자팀과 함께 각 섹터별로 이제 많은 이제 내용들을 전달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특징도 보여주고 계속 또 그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들도 짚어주는 그런 시간들 가질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투자팀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거고 저희 앞으로 계획은 그리고 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소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특히나 싱가포르 시장은 40여 개의 리츠가 전부 상장되어 있고 또 상장 ETF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되게 접근하기 용이한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과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호흡 한마디 씩 끝낼까요? 네. 저부터요. 저는 저의 꿈은 리츠 하면 이송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어서 그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과 함께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츠 투자 세미나에 나가면은 미국 시장의 사례를 많이 말씀드려요. 미국에는 보통 흔히 말해 저희가 농담으로 천조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리츠 시장 역시 한 1,60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 시장이고 여기 투자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숫자가 1억 6천만 명이 좀 넘어가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리츠 투자가 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좀 그런 거에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차장님이 조만간 또 미국 출장 가실 거니까 가서 잘 취재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조만간 갔다 와서 출장 후기도 이렇게 좀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시간 되게 어색하네요, 저도. 저희 이제 이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팀 저희 사실은 SPI랑은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기고문을 통해서 사실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갈수록 질문이 디테일해진다는 느낌도 받고 있고 또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리츠라는 게 최고의 상품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되게 좋은 상품이고 이 투자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이고 그랬을 때 투자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투자까지 가는 길을 수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콘텐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